그럼 우리 1번 다가즈 룬스톤 선택하신 여러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다가즈 룬은요, 하루의 시작을 상징하고요, 행운과 은혜, 돌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러분의 이 카드 전체 열어서 정확한 메시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리학자 바딤젤란드의 트랜서핑 타로 카드로 보는 세상의 조언 카드와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이 서 계신 그 변화의 중심을 보는 뷰티 카드 두 가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조언 카드는 5번 영혼의 독특함이라는 이런 카드가 나왔습니다. 제가 함께 메시지 전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비트윈 카드는 컵에서 3컵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그 변화의 중심에 여러분이 서 계시다는 그런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주요 카드 전체 얼른 열어볼게요. 자, 첫 카드는 9번 메이저 은둔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에이트 오브 컵, 네, 그리고 더 선 메이저 카드 볼 때마다 그리고 16번 메이저 더 타워 카드. 자, 9 펜타클, 7 소드, 9 소드, 10번 메이저 운명의 수레바퀴. 자, 카드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선은 여러분 제가 요약 메시지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여러분의 요약은 제가 이 물리학자 바딤젤란드의 트랜서핑 타로 카드로 보는 이 세상의 조언을 함께 요약 메시지에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실로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사람이다. 그 점에서만큼은 아무도 당신과 겨룰 수 없다. 그저 당신 자신이 되라. 당신이 할 일은 당신 자신이 되도록 스스로를 놔주는 것이다. 당신은 진정으로 최고의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실로 멋지고 기적처럼 놀랍고 참으로 독특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저 자신이 그런 생명이 되도록 허용해 주기만 하라. 우리 여러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세상의 조언 카드를 마지막에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처음에 요약에 반영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메시지가 많이 통해서 더불어 요약을 진행해 봤습니다. 우리 1번 선택하신 분은 정말 극적인 반전의 시나리오가 상영 직전이다. 여러분의 삶에 상영 직전이다. 아까 이 일출을 상징하는 다가즈 룬도 그죠? 태양이 이제 막 떠오르는, 그래서 이 다가즈 룬과 같이 강렬한 축복. 지금 이 선 카드가 말하자면 이 다가즈와 같은 에너지인 거죠. 이렇게 지금 선 카드와 이 나인 소드를 한번 같이 보시면 정말 이 나인 소드는 밤에 아주 깊고 묵직한 어둠과 또 한낮에 아주 가볍고 강렬한 태양빛을 극적 대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타워 메이저와 운명의 수레바퀴 다 메이저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바로 이 반전 운명 자체를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게 앞에 두 장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제가 큰 흐름이 먼저 보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우리 여러분이 현재 어느 변화의 중심에 계신지 비트윈 카드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2컵에서 3컵으로 넘어가고 있대요. 이게 의미하는 건 쉽게 말해서 계약에서 자축의 시간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소풍 가기 직전이다. 거의 이런 느낌의 카드예요. 전날 밤 뭔가 다른 무리, 다른 네트워크에 여러분이 이제 속하게 된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한다. 어울리는 무리가 바뀌고 그 네트워크가 바뀐다. 이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동이죠. 한마디로. 뭔가 여기도 이동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다 움직이죠, 여러분. 뭔가 그런 움직임이 느껴지는 카드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동에 대한 키워드도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점으로 말하면 실제 어느 새로운 계약이 성사되고 그 문서에 내가 서명하러 가기 전날인 셈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지점이. 이제 내일 내가 서명을 하러 간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런 어떤 시점에 있는 우리 여러분. 자, 한번 첫 카드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첫 카드가 은둔자 메이저 카드가 나왔습니다. 좀 전에
제가 먼저 본 이 끝에 이 운명의 수레바퀴 있죠. 이게 10번 메이저 카드입니다. 근데 이거는 9번 메이저 카드죠. 그래서 이 운명의 수레바퀴 직전의 카드를 보여주는데 이게 의미하는 건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의 새로운 운명이 열린다. 이런 어떤 새로운 변화의 운명이 열리고 있고 그 직전에 여러분이 서 계시다. 아주 묵직한 터닝 포인트 그 자체에 현재 여러분이 서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은둔자 카드로 볼 때 우리 여러분이 목표한 일이나 학업 자체가 장기전, 지구전이다. 좀 멀리까지 나아갈 길. 그러니까 내가 평생의 직장, 평생 직장, 평생의 나로서 아주 중대한 여정. 크게 볼 때는 어느 일반적인 통념 안에서는 흔치 않은 길, 쉽지 않은 길, 희소 가치를 가진 어느 학문 연구나 혹은 그런 작품, 아이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내가 긴 시간 노력하고 애써오신 그런 정말 인내의 발자취를 말하고 있어서 이 카드 자체가 그래서 실제 이게 여러분의 평생을 두고 정말 즐거울 어느 장이 아닌 업 이걸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이 아닌 직업을 찾아서 여러분이 여정을 시작했고 이미 먼 길을 오셨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쥐고 계신 지금 이 은둔자가 등불을 하나 들고 있죠. 그 여러분이 들고 있는 등불을 마치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늘의 모든 별들이 따라 도는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어떤 여러분의 목표나 혹은 여러분 자체가 그런 아주 굉장히 독특하고 아까 여기서도 여러분의 어떤 독특함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희소 가치가 있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길에 서 계시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은둔자 카드는 참 할 말이 많은 카드예요. 원래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이라고 하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드러냄 없이 내가 조용히 이끌고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그 가치에 재물이 따르는 건 당연한 이치죠. 천하를 얻는다 했잖아요. 재물. 자, 나인 펜타클 대표적인 부자 카드죠. 일과 삶에 아주 조화로운 또 균형 있는 그런 워라벨, 웰리스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나인 펜타클입니다. 그래서 이 나인 펜타클이 말하는 거는 함께 나온 것은 그 어느 여러분의 오래 공들여온 가치가 가져올 금전적 풍요와 삶의 자유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뒤로 볼게요. 뒤로 보시면 제가 아까 이동을 얘기했던 두 장의 카드 다 움직이고 있죠. 에잇 오브 컵과 세븐 소드가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이 은둔자의 길, 내가 남이 가지 않는, 흔히 가지 않는 길을 따라서 내가 내 꿈을 개척해 나가는 데 있어서 뭔가 비우고 채워야 했던 그 희생의 인과를 말합니다. 이 뷰팅 카드 뭔가 이렇게 내가 이 앞에 어떤 계약이 있었거든요. 아예 어떤 그가 기존의 네트워크가 있었고 그것도 계약 상태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벗어나서 다음 계약으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다음 시작을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네트워크의 변화. 근데 여기서도 이동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점을 얘기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지금 계시다는 건데 근데 그거를 희생의 인과다. 이 길을 가기 위한 희생의 인과다라고 말했던 거는 이런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알 수 없지만 분명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을 하셔야만 했을 거라는 거죠. 에잇 오브 컵. 내 꿈의 여정을 위해 이걸 위해 일정 부분 포기하고 내려놓고 떠나야만 했던 과정. 지금 8개의 컵을 놓고 인물이 가고 있죠. 자, 세븐 소드는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두고 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그러니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나의 어떤 경험적 자산 혹은 그 분야의 지식과 정보, 경력, 습득한 기술이라든지 노하우를 내가 들고 나왔다. 딱 이거거든요. 이거는. 이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 이동에 관해서. 그렇다 보니 물론 내가 그렇게 얻기도 했지만 얻은 것도 있지만 버려두고 돌아서야 했던 것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기 생각나요. 그 애플 예전에 소송권 스티브 잡스가 자신이 설립한 애플에서 쫓기듯이 자기가 설립해놓고 나오게 됐을 때 그때 빅맥 프로젝트라는 걸 놓고 나왔는데 스티브 잡스가 나가니까 이제 그 프로젝트를 애플에서 폐기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함께했던 그 개발자 6명이 스티브 잡스를 따라 나가서 창업을 다시 이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애플이 어땠겠어요? 요직의 인재들을 다 데리고
스티브 잡스가 나간 셈이니까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막 바로 소송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스티브 잡스가 당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4,000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린 20억 달러 규모의 기업이, 그는 그 당시에 한 말이에요. 청바지나 걸치고 다니는 6명과의 경쟁을 두려워하다니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비꼽니다. 이게 말하자면 여러분인 거예요. 그 6명과 함께 나온 여러분. 마치 그렇게 우리 여러분도 꼭 그런 기술이나 사람을 내가 데리고 나오는 그림은 아니더라도 그저 경험과 경력 자체로 본다고 해도 마찬가지 흐름이라는 겁니다. 내가 큰 그림을 위해서 일단은 포기하고 일단 일부 후퇴한 놓고 나온 게 있지만 가지고 나온 것도 분명 있다. 자, 뒤로 지금 선 메이저 카드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선 메이저 카드와 나인 소드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내가 애초에 이렇게 나를 믿고 내 길을 믿고 내 꿈을 믿고 그 여정에 발을 들였더라도 가는 길에서 고난과 시련이 반가울 수는 없죠. 그래서 내 꿈을 내 능력으로 갚을 수 있을까? 과연 보란 듯이 내가 이렇게 나와서 성공 못하면 어떡하나. 수많은 고민과 마음의 압박이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그죠? 있었을 겁니다. 그런 깊고 무거운 이런 어둠 속 여러분과 여러분이 현재 이런 마음을 느끼고 계신, 압박을 느끼고 계신 상황이라고도 보여요. 그래서 그것과 또 동시에 눈부신 승리와 은혜의 더 선 메이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가지와 얘랑 얘는 이 카드를 보여주죠. 이 선 메이저 카드는 정말 이 카드와 어느 어려움을 돌파하는 그 돌파와 그 강력한 축복의 행운을 의미하는 다가지룬이 여러분을 정확히 그런 여러분을 비추고 있죠. 이 선 카드 속 아이 좀 보세요. 정말 세상 행복하죠. 마음의 짐과 그늘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가볍고 해맑죠. 그래서 두 카드의 대비감이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여러분에게 곧 뒤바뀔 어느 현실의 어느 변화와 극적인 변화와 그에 따른 다시 극적인 기분 전환을 암시합니다. 감정이 완전히 널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가 여러분이 순간 이렇게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웃을 일이 있다. 분명 그런 그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전환. 그간 여러분의 이 깊은 밤, 그 밤처럼 어둡고 무거웠던 걱정과 고민들을 완전히 사라지게 할 은혜의 태양빛. 이건 딱 그겁니다. 그래서 이 행운은 뒤로 보면 타워 메이저 카드와 운명의 수레바퀴, 아까도 같은 말씀 드렸지만 천운이 닿은 운명적인 반전입니다. 그래서 이 은둔자에서 새로운 운명, 제가 이 다음 카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새로운 운명으로 들어설 그 극적인 전환, 반전의 때를, 이거는 반전을 얘기해요. 반전의 때를 여러분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앞에서 이미 어느 이동은 지금 여기 이 시점, 이 사이 정도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새로운 운명의 계약을 끌어다 줄 거다. 이런 느낌으로 전체가 읽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이직이라면 내가 여기서 그만두고 나왔어요. 왜냐면 내 꿈을 위해서 내가 가고 싶던 길을 가려고 여길 나왔어요.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그랬는데 이제는 나에게 정말 꼭 맞는 회사에 취업 성공하는, 왜냐면 그것도 계약이잖아요. 그죠? 취업이 이제 그동안은 계속 나왔는데 잘 안 돼서 힘들었는데 정말 내가 평생 직장이다, 평생 업이다 할 수 있을 만한 아주 안정적이고 나에게 잘 맞는 좋은 회사에 취업을 성공한다거나, 혹은 내가 과거 회사를 그만두고 내 사업체를 차렸어요. 근데 코로나 같은 어떤 이런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서 어려워져서 매장이나 투자금을 내가 잃게 되었거나 잡혀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만약에 하신다면 그 어려움을 돌파할, 말 그대로 돌파할 아주 좋은 새로운 계약이 준비되어 있고, 그 여러분은 그 기회를 잡고 그로써 내 손해를 만회하고 새로 함께하는 사람들, 이게 키워드죠. 새로 함께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자축의 시간이 있을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식으로든 내가 이 일과, 아까 제가 이 워라벨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일과 삶의 균형, 또 그 자유를 되찾고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해줄 아주 반갑고 감사한 어느 새로운 계약이나 기회가 다소 갑작스러운, 내가 놀랄 만한 그런 어떤 예상치 못했던 그런 외부의 소식으로 들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새로운 어느 계약과 좋은 거래의 천운으로 여러분은 본래의 가치, 본래 내 꿈의 가치를 되찾고 이렇게 부유하게 경제적 자유와 삶의 자유, 그 승리를 차지하실 거라는 정확한 메시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지금 한 이쯤에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요 정도에 걸쳐 계신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제는
이런 여러분이 정말 깜깜한 어둠에서 터널 끝에 태양으로 갑자기 눈부시게 광명이 열리는 그런 삶의 광명을 찾는 어떤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 Follow me.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길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들이 여러분이 의도치 않아도 여러분의 것에 몰려들고 가까이 다가서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큽니다. 멋진 분들 같습니다. 그 꿈도 굉장히 멋질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메시지 잘 담아주시고요. 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말룸이 성장합니다. 그 성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2번 오탈라 룬스톤 선택하신 여러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탈라는요, 고향, 유산을 상징하는 룬 문자입니다. 그래서 조상, 혈연, 전통과 그 유산을 의미하는데요. 유산은 정말 뭐 딱 물질적인 어느 뭐 재산, 돈, 땅, 뭐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고 또 여러분 자라난 그런 환경, 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영향처럼 그 터전과 그 문화의 유산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룬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자, 우리 여러분 주요 카드 전체 열어서 정확한 메시지 확인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리학자 바딤 젤란드의 트랜서핑 타로 카드로 보는 세상의 조언부터 보겠습니다. 수호천사 나왔어요, 여러분. 저희 카드 좋아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수호천사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네, 이게 여러분입니다. 이 아이가.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수호천사죠. 이런 카드가 나왔네요. 네, 우리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또 왜냐면 이 오탈라도 조상, 혈연을 의미해서 조상신, 조상님, 어떤 수호신 이런 에너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자, 이거는 비트윈 카드라고요. 여러분 현재 변화의 중심을 보여달라는 카드인데 세븐 완제에서 에이런즈로 넘어가는 카드라면 변화인데 아주 빠른 전개를 보여줍니다. 역동적이고 빠른 운의 전개. 자, 과연 어떤 메시지가 있을지 주요 카드 얼른 열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너무 내려왔네. 네. 첫 카드가 3 완즈고요. 그리고 5 펜타클. 에이스 오브 펜타클. 어이구, 네. 여러분, 나이트 오브 펜타클, 흑기사까지 딱 나와주시고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자, 7 펜타클, 펜타클이 많네요. 페이지 컵, 2 완즈, 퀸 컵이 나왔습니다. 약간 메시지가, 자, 여러분 요약부터 좀 진행해 볼게요. 자, 우리 여러분은 이 수호천사, 네, 이 카드, 조언 카드인데 원래 마지막에 보려 한 건데 이거에 거의 메인이 키워드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로 요약을 좀 더불어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자, 지금 당신은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가? 그렇다면 자신을 위해 수호천사를 만들어줄 수 있다. 당신이 천사를 믿으면 천사도 당신을 위해 존재해 준다. 반대로 믿지 않는다면 당신에게는 수호천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은 스스로 자신의 현실을 창조한다. 당신이 천사를 믿는 한 천사는 에너지적 실체로서 분명히 존재하며 그가 당신을 보살핀다고 믿으면 정말 그는 당신을 돌볼 것이다. 성공의 기쁨을 맛볼 때 수호천사에게 감사하기를 잊지 말고 당신이 그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라. 그럼 그는 더욱 강력해지고 그 사랑을 100배로 되갚아 줄 것이다. 판타지.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상상은 이미 현실인 것이다. 자, 이런 메시지입니다. 우리 여러분, 분명히 수호천사의 에너지가 여러분을 수호하고 있다. 그런
에너지는 분명합니다. 자, 지금 카드 볼 건데요. 먼저 우리 현재 여러분의 어느 변화의 시점을 보려고 했던 이 비팅 카드. 먼저 볼게요. 뭔가 전개가 아주 빠른데요. 이 사이 카드의 어떤 키워드는 어느 상황의 포기. 딱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 혹은 얼마 되지 않은 과거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의 변화 혹은 실제로 내가 물리적인 이동의 충동이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거나 뭔가 그만두고 떠날까 혹은 포기할까. 근데 여러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중심을 잡고 이제 주요 카드 흐름을 볼게요. 지금 보면 앞에 4장의 카드를 먼저 볼게요. 이 3 완즈와 아래 7 펜타클로 제가 느낌이 어떠냐면 이 두 카드로 이 오탈라도 통해요. 약간 그래서 뭔가 내가 고향 이 오탈라처럼 노스텔지어 뭔가 내가 떠나온 고향을 그곳을 그리워하는 그런 향수에 좀 젖어 있다. 정말 물리적으로 내가 뭐 혼자 어딘가 떨어져 계시고 나와 있어서 느끼는 감정일 수도 그런 그리움, 아련함일 수도 있지만 그저 정신적으로 어느 회의감에 젖게 하는 상황.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시작을 했었고 이게 지금 3 완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1에서 2까지 지나오셨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해오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 뭐 어느 사업이든 직장의 일이든 아주 오래된 것 같지는 않고 약간 그래도 얼마간 진행해온 일이 있다. 그런데 그 일의 결실이 잘 보이질 않는 거예요. 가망성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를 바라볼 때. 7 펜타클 어떤 일의 진척이 더디고 결실이 잘 보이지 않다 보니까 눈에 띄는 수확이 없다 보니까 회의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걸 3분의 1을 와서 이거 계속 가야 되나 아니면 어려워도 내가 그냥 이 상황에서 아니면 내가 어려워도 그냥 버텨야 할까? 아니면 내가 여기서 지금 여기 3분의 1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되돌아서 돌아갈까? 고향으로 갈까? 그것도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길을 내가 다시 찾아야 되나? 뭔가 계속 이런 비유를 좀 하자면 내가 어느 직장에 취업한 게 아니라 프리랜서로 그저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고 거기서 성과가 나고 좀 안정적인 수입이 받쳐줘야 내가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러고 싶지만 생각보다 빨리 어느 성과가 나질 않다 보니까 조급함이 드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이나 여타 어느 자격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고 계셨던 분이라면 내가 빨리 좋은 결과가 나지 않으면 내가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공부만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받침이 없다면. 그래서 좀 곤란해질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정말 공부 그만두고 그냥 어디 회사에 취업을 해야 할까? 이게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고민이라면 이게 참 어려운 게 이 3 완즈가 애매한 거예요. 내가 차라리 내가 이미 많이 가서 반 이상 가서 어쩔 수 없고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든 버텨야 하고 해야 하는 상황이면 그런 생각이 안 들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이 그 원래 진행하던 일이나 학업을 잠시 접고 내가 그냥 약간 생뚱맞은 전혀 다른 분야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제가 이 앞에 4장을 이렇게 길게 읽는 동안 여러분이 뒤에 카드 보이셨죠? 제가 이 앞에 4장을 길게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뒤에 4장으로 나온 메시지의 결론이 명확하고 그러니 더욱 앞에 전개가 이 리딩에서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뒤로 에이스 펜타클과 2 완즈가 나왔어요. 너무 황금 동전이 막 머리 위에서 그죠? 자, 럭키 에이스 펜타클 돈이죠. 천금, 금전적 행운, 천운인데 아래 지금 2 완즈가 특이합니다. 앞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실 때 이거 잠깐 내려놓고 앞에서 내가 3 완즈에 서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뒤에서 2 완즈가 나왔어요. 그럼 물러선 거냐? 아닙니다. 번호는 뒤로 물러섰지만 두 인물의 마음은 정반대입니다. 이 3 완즈는 뭔가 내가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는 내가 떠나온 지점을 바라보는 마음의 어느 충동과 시선이라면 이 2 완즈는 멀리 나아갈 미래를 내다보는 도전적인 시선입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갈지 말지 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에 있던 여러분이 과거가 아닌 내가 떠나온 곳, 출발점이 아닌 도착점, 닿을 목표를 멀리 내다보게 할 그런 도전적인 열망과 의지에 다시 불붙일 감사한 하늘의 축복이 내릴 것을 암시합니다. 돈.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물질적인 지원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로 펜타클이라서 가장 현실적인 어떤 서포트가 있어요. 말 그대로 식어가는 심지에 기름을 준다. 이런 격이죠. 내가 이 과거가 아닌 멀리 희망찬 그 성장의 미래를 부푼 마음으로 내다보게 할 금전적인 천운이 있을 것이다. 그걸로 명확하네요. 그런 수학의 천운이 있을 것이다. 뒤로 나이트 펜타클과 아래 퀸컵. 이 천금을 전해올 기사죠. 이거는 이 천금을 여러분에게 현실적인 이 물리적인 하늘의 복을 물리적인 이 땅 위에서 여러분에게 실제로 전할 그 기사인 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어느 물질적 정신적 결핍, 그죠? 이 어떤 제가 잠깐만 볼게요. 이 파이브 오브 펜타클, 이 파이브 오브 펜타클에 정말 어느 물질적 정신적 고난, 결핍과 고난, 차가운 눈길에 정말 보시면 신발도 없이 걷는 인물들이 나오죠. 목발까지 짚었어요. 그 춥고 고단한 어느 상황, 길에 여러분 파이브 펜타클 궁즉변이라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은 바로 이 궁한 상태에서 일어난다고 하죠. 이것을 그야말로 따뜻하게 온기를 불어넣을 감사한 물적 원조와 그 천금에 준하는 멋진 기회의 소식이 아주 안정적으로 여러분 차례로, 이건 차례라는 것도 있어요. 그 느낌도 여러분 차례다. 이제 그 차례가 여러분 차례가 왔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전해질 것이다. 자, 아래 퀸컵은 앞에서 여러분의 제3에 대한 뭔가 내가 지금 알바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같은 궁정에서 시종과 여왕으로 변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컵이 정말 어느 회사에 갓 들어간 신입사원이라면 이 퀸컵은 높은 직급과 지위의 그런 인물이죠. 영향력 있는 인물이죠. 혹은 그 자리가 가진 힘. 그래서 그만큼 이 기회, 이 에이스 펜타클이 말하는 이것을 받아서 여러분이 활용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누리고 가질 수 있는 신분과 지위가 이때 내가 아르바이트로 벌 수 있는 돈이 얼마였다면 혹은 그 이력이 페이지 시종이었다면 내가 이제는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뛰어넘는 큰 성취 그 자체를 말하죠. 그것이 어디에 잠재되어 있었냐 지금껏 여기에 잠재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해오던 일 있죠. 뭔가 여기에 이미 이 가능성이 이거보다 훨씬 높은 어떤 잠재 가능성이 당연히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내 꿈에 애초에 이미 잠재되어서 담겨 있었고 그 가능성이 이제는 그 컵 속의 물을 버리지 않아도 내가 이 어떤 여러분의 이 꿈이 담긴 이 컵 속의 물을 버리지 않아도 여러분 꿈의 길을 빠른 성장으로 끌어주고 밀어줄 거다. 이런 암시입니다. 그래서 만일 앞에 예시처럼 내가 일구어 진행해 오던 내 꿈을 일단은 뒷전하고 당장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한다면 이제 하늘에 그야말로 조상신 여러분 수호천사 저는 이 힘을 믿거든요. 믿는 사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메시지가 그래요. 이제 이 신이 내린 그야말로 복과 행운으로 그 일을 하지 않아도 이거 안 해도 그 일에 내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의 그 크게 성장할 가능성을 내포한 이 소중하고 비밀스러운 꿈, 이 퀸컵이 들고 있는 이 컵 속의 여러분의 꿈, 그것의 길을 고수해서 전념하고 이제는 여기서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앞으로 차근차근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상의 전령을 통해 물리적, 가장 현실적인 지원을 당신의 하늘이 할 것이다. 당신의 수호신이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명확히 읽힙니다. 글쎄요, 우리 여러분은 어떻게 이 메시지를 받아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명확히 그렇게 읽힙니다.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오탈라가 제가 이제 혈연, 조상신, 수호신, 계속 조상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유산이라는 것이 그죠? 뭔가 꼭 이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물질적인 유산을 받는 거
일 수도 있지만 이런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을 수호하고 가호하는 여러분의 꿈을 밀어주는 그런 천사의 에너지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호천사가 이 수호천사 지금 여기 그려진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늘 지켜보는 여러분이 보지 못해도 여러분을 늘 곁을 지키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존재가 이런 메시지를 전한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해질 거라고 하니까요. 자, 메시지는 분명히 명확합니다. 여러분은 여기 이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이 벗어날 정말 이렇게 빠져나올 만한 그런 아주 빠른 전개의 축복이 곧 닿을 거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말룸이 성장합니다. 그 성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3번 이 라구즈 룬스톤 선택하신 여러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라구즈는요 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감정의 변화와 흐름을 의미하는 그런 룬입니다. 그래서 동료나 뭔가 어느 관계, 사람을 묶어주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룬 문자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 담겨 있을지 주요 카드 전체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물리학자 바딤 젤란드의 트랜서핑 타로 카드로 보는 세상의 조언 먼저 볼게요. 네, 외부 의도의 여사제. 기본 타로로 보면 퀸 펜타클이 나왔네요. 이미지 형성시키기 이런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심상화 하시나요? 뭔가 그런 분들 계실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현재 여러분의 어떤 변화의 중심을 보여달라고 한 카드, 비팅 카드에서는 스트렝스에서 허밋, 은둔자로 넘어가는 어떤 강력한 힘, 인내의 여정에서 내 내면으로 들어가는 그 내면의 인도가 있을 거라는 그런 중심에 여러분이 계시다고 하네요. 우선은 주요 카드를 얼른 다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카드부터 에이스, 럭키 에이스 완즈가 나오고요. 자, 5 소드, 2 컵, 에이스 소드, 오야, 10 소드, 퀸 펜타클, 10 완즈, 야, 10. 뭐지? 3 소드. 네, 뭔가 특이한데. 네, 한번 보겠습니다. 뭔가 굉장히 막 롤러코스터 탄 그런 느낌이에요. 카드가, 에너지가. 자, 한번 우선 요약부터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것이 새로이 시작될 것이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완성이 되는 합일이 있을 것이다. 당신의 승리에는 그 승리를 위한 수많은 패자가 있을 것이니 당신이 성공의 기쁨을 맛볼 때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감사하기를 잊지 않는다면 당신의 성공은 영속할 승리가 될 것이다. 우리 여러분은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세상의 일이 아닌 내면, 바깥 세상의 일이 아닌 정말 내 안쪽 세상, 내면의 일에 집중하게 될 일이 있다. 그런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내적인 깨달음을 가져올 현실적인 이벤트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걸 정말 어떤 종교적인 관점으로 얘기를 해보면 간증인 셈이죠, 거의.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따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것에 구분짓고 특이할 만한 견해나 관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금은 그 어떤 기독교에서 왜 간증이라는 게 자신의 어떤 체험, 종교적 신의 체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것과 같이 여러분이 어느 현실적으로 내가 믿기 어려운 행운, 정말 기적처럼 겪는 어느 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게 되고 그 내면의 힘으로 이제는 따라 들어가는 변화를 제가 이제 그렇게 비유적으로 간증이라는 표현을 빌려 썼습니다. 그래서 요약에서처럼 그 일의 전개는
먼저 에이스 완즈가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내가 마음을 내어 시작한 일이 분명 있고 꼭 일이 아니더라도 어느 소원하는 소원 자체일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작은 묘목을 하나 심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 소원하는 바가 내 바람과는 다르게 어긋나고 실패로 돌아가는 반복되는 정황들. 그래서 내 믿음에 대한 배반, 뭔가 이 시작 자체가 물론 좋은 기회였고 내가 잘하고 싶었지만 의욕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반복되는 실패 안에 내가 정신적으로 완전히 방전이 됐습니다. 텐소드, 방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기대하던 것을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끝나버린 듯한 상실감과 스스로에 대한 왜 갑자기 나에게 이제 화살이 돌아오는 거죠. 배신감, 자책. 하지만 바로 그것, 여러분이 지금 뭔가 이거는 꺾인 새싹이다. 내가 이거 끝났다. 정말 꺾인 새싹, 짓밟힌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이게 오히려 완전히 이것도 반전이네요. 이게 이 에이스 1번에서 지금 여기 10 완즈가 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것이 오히려 어느 현실적인 그림의 계약이나 거래, 이 거래를 통해 단계적인 성장도 아니고요. 1, 2, 3, 4, 5가 아니라 그냥 1에서 10으로 내가 매듭을 지을 거다, 완성할 거라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지금 잠깐 여러분 사실 이제 이 다음 카드 잠깐 스킵하고 뒤에 이제 투컵과 10 완즈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앞에 5 소드와 이 퀸 펜타클은 뭐냐? 제가 이 인물은 지금 여기 이게 의미가 좀 많아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깊은 것 같아요. 보면 여기 인물이 여러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물은 남들이 단념하고 지금 돌아섰죠. 돌아서 버린 칼을 들고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근데 제가 이 시점에서 얘기 하나가 생각이 나요. 금맥 1m 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나폴레온 힐에 져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1800년대 미국 그 골드러시 시절에 다비라는 남자가 이제 조카랑 함께 금맥이 있다는 서부 콜로라도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곡괭이하고 산만 들고 팍 파다가 금맥을 발견을 해요. 근데 이걸 캐야 되니까 좀 더 많이 캐야 되니까 채굴 장비가 필요해졌죠. 그래서 굴착기를 사서 끝까지 그 맥을 팝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금맥이 딱 끊겨버린 거예요. 없어졌어. 그래서 아무리 필사적으로 막 정말 죽자고 파내려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념을 했어요. 그냥 단념하고 결국에는 그 굴착기를 고물상에 헐값에 팔고서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얼마 후에 두둥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가 버리다시피 팔고 돌아온 그 굴착기로 고물상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금채굴을 했는데 수백만 달러를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행히 여러분이 그 고물상 주인입니다. 그 다비가 아니에요. 이 5 소드가 말하는 건. 그래서 기막힌 건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그 다비가 이 돌아선 사람 파다가 말았던 바로 그 자리고 그가 중도 포기한 지점 바로 딱 1m 아래에서 그 거대한 금맥이 발견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퀸 펜타클이 바로 그 여러분이 찾게 될 1m 아래 금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대부분 단념하고 포기한 그 지점, 바로 그 지점, 바로 금맥이 잠들어 있는 1m 땅 위에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겁니다. 그 위에 서 있는 여러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발 1m 아래에 금맥이 있대요. 그 소리입니다. 이게 금맥이에요. 지금 뒤로 이렇게 이제 컵과 10 완즈로 이렇게 또 이어져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일의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일의 완성. 그 사람은 정말 남이 다 파놓은 거에서 조금 더 파가지고 완성을 이룬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이렇게 호기롭게 정말 열정으로 시작한 그 일이 예를 들면 흐름을 여러분이 처음에 이렇게 호기롭게 열정으로 시작한 그 일이 9까지의 모든 순차와 단계를 스킵하고 그냥 10, 완성수 10, 아주 수월하게 내 손에 정말 흙 묻히지 않고도 10의 완성을 이룰 정도의 놀라운 성장이 어느 계약이나 거래를 통해 있을 거란 메시지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그 굴착기를 샀다는 거예요. 그 예시 속에서 보면 내가 이 돌아선 사람이 굴착기 팔고 여러분한테 팔고 갔잖아요. 그걸 산 여러분을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1m 조금만 더 해서 이걸 파버린 거예요. 그 금맥을 여러분이 손에 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뭘까요? 이거는 뭐 이제 여러분은 아실 수도 있고, 그래서 예시에서처럼 결국 다비는 남 좋은 일을 여태 해온 게 됐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로 인해 어부지리처럼 손쉽게 큰 이득을 보게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에이스 소드와 쓰리 소드. 요약해서 제가 끝났다고 생각한 그것이 새로이 시작될 것이며, 그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완성되는 합일이 있을 것이다. 이게 딱 이 앞에 6장이고요. 나는 이 일이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는 가망이 없다. 완전한 패배다.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 했는데 라구즈, 누군가 이거 어떤 관계의 도움, 그죠? 도우려고 도운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 다비가 도와준 게 됐잖아요. 여러분을, 그죠? 그래서 마치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동안 모든 과정을 준비해 두기라도 한데 여러분 눈앞에서 그 칼을 버리고 어느 가치를 버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기회로 잡아서 성공하죠. 승리합니다. 이게 그 승리죠. 자, 그럼 그런 여러분의 성공에 당연히 진짜 패배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 지금 이 관계를 되게 이 두 사람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말하자면.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면 라구즈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말하는 거는 이게 바로 이 쓰리소드가 이 패자가 돌아선 사람이 경험할 그 진짜 패배. 이 가짜 패배 말고 여러분이 처음에 느꼈던 그래서 이 두 카드의 조합이 말하는 또 하나는 모든 성공이 찾아오기 전에는 반드시 잠시의 실패가 먼저 찾아온다. 이 먼저의 실패. 이 조언을 좀 현실적인 예시로 드리면 여러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은 지난 시험 내가 실패한 지난 시험지 오답 체크를 잘 해본다거나 아니면 메시지의 흐름대로라면 정말 그런 아주 족보처럼 내려오는 희귀 어떤 수험 자료나 정보를 여러분이 쥐게 돼서 합격의 묘수가 주어지는 그런 흐름도 가능하겠고요. 또 만약에 일이나 사업이라고 해도 뭔가 잘 차려진 밥상이 여러분에게 이 숟가락 정말 여러분에게 놓일 것만은 확실해요. 그 밥상이 앞에.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이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그런 어느 감사한 거래나 계약 자체가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혹은 과거에 느꼈던 이 패배감은 가짜고 그 패배는 가짜고 진짜 패배자는 따로 있다. 이 돌아선 사람들. 이 사람들의 아픔. 근데 이걸 왜 굳이 보여주냐. 아까 요약해서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패자를 보듬어라. 그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분명히 진정한 승자로서의 가치를 지켜라 이런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그 품위. 말하자면 이 돌아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코앞에서 자기 승리의 모퉁이 직전에 돌아선 사람들이 느끼는 패배인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돌아선 사람들, 그 진정한 승리와 진짜 패배의 마주봄을 이 두 카드로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은 진정한 승자가 될 거라는 걸 이 두 카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승자. 그래서 이제 승자와 패자의 진실을 가르는 정말 진정한 그 내면의 힘을 여러분이 알게 되고 그것의 인도를 받는 그 변화의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이 비트윈 카드가 얘기했던 겁니다. 이 사이에 여러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라구즈가 아까 나왔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들 어떤 이 파이브 소드 좀 비유가 좀 그렇긴 한데 이 쓰리소드가 말하는 이 뒤돌아선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뭔가 여러분의 승리로 인해서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준비된 패자죠. 말하자면 그로 인해 실패의 자리에 서야만 했던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또 이 승리의 겸손의 어떤 미덕만 갖추시면 정말 최고겠다. 영속하겠다. 이 승리가. 그것에 대해서 조언성으로 살짝 느껴집니다. 자, 끝으로 우리 물리학자 바딤 젤란드의 트랜스서핑 타로 카드 조언 메시지 전해드리고요.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염체가 물질 현실 속에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마음의 스크린에 지속적으로 상영해야 한다. 그것이 당신의 믿음으로 묵직해지면 물질 현실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기적이란 없다. 내면의 힘으로 현실을 조종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힘은 분명히 작용한다. 자,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처음에 혹시 심상화 하시냐고 이렇게 살짝 여쭤봤었죠. 뭔가 여러분이 이거 같은 거예요. 이거 금맥.
제가 아까 금맥이라고 표현했더니 퀸펜타클, 이거 그걸 이제 알았네요. 여기 중복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여러분이 이 완성된 여러분의 이 어떤 승리의 금맥 자체에 대한 그 같은 카드예요. 그 어떤 심상을 꾸준히 여러분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상상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반드시 물질 현실에 드러날 거라는 그 메시지로 마무리가 됩니다.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말룸이 성장합니다. 그 성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4번 이거 엘하즈 룬스톤 선택하신 여러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 엘하즈는 원래 여러분 북유럽 사슴의 뿔 이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방어, 수호, 지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룬 문자인데요. 동료애와 협동, 어떤 팀워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팀워크 안에서도 자신의 판단과 입장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룬 문자입니다. 어쨌든 방어와 수호에 관한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 여러분이 이 스톤을 선택하셨는데 주요 카드와 조언 카드, 비트윈 카드까지 열어서 정확한 메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리학자 바딤 젤란드의 트랜서핑 타로 카드로 보는 세상의 조언을 먼저 볼게요. 우리 여러분 마음의 마법사, 운명을 조종하기라는 그런 카드가 나왔네요. 여기 지금 엘하즈와 뿔 모양과 이 인물이 들고 있는 창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자, 어쨌든 이거는 제가 이따가 한번 같이 볼게요. 그리고 비트윈 카드,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현재 서 계신 변화의 중심 에너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9컵에서 10컵, 야, 엄청나게 좋은 카드인데요, 여러분. 네, 아주 온 가족이 모여서 행복한 그런 희망찬 미래, 가족의 행복, 화목 막 이런 걸 얘기하는 카드거든요. 그런 변화로 넘어가는 중심에 여러분이 이렇게 서 계신 겁니다. 자세한 메시지를 주요 카드 전체 열어서 얼른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3컵. 축배의 카드가 나왔고요. 자, 12번 메이저 더 행맨. 오랜만이네요. 어머나, 월드 나왔습니다, 여러분. 메이저 월드 카드. 이거 요새 안 나왔었거든요. 거의 요즘에. 근데 이 둘 다, 나왔네요. 여러분 카드 굉장합니다. 자, 7컵. 아래는, 10 펜타클. 꽉 찬 황금 동전의 페이지 완즈. 0번 메이저 풀 카드. 여러분 메이저가 0번에서 21번이 끝입니다. 단 총 78장에서 22장이 가장 인생의 큰 흐름을 보는 대관세찰에서 대운을 보는 그 22장의 첫 카드와 끝 카드가 다 나온 겁니다. 이거 의미가 굉장한데요. 자, 나이트 소드, 칼의 기사까지. 자, 한번 여러분 거 장난이 아니네요. 뭔가 굉장히 깊숙하고 묵직하다 벌써부터 느껴집니다. 자, 요약 진행해 볼게요. 당신의 오랜 꿈, 소원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환희는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강렬한 달콤함을 줄 것이며 그 달콤함이 너무 진해 간지러움을 느낄 정도로 민감하게 당신을 자극할 것이다. 당신의 꿈을 지키고 마음껏 꿈꾸라. 당신의 꿈은 하늘이 갚아줄 것이다. 자, 여러분의 오랜 수건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고 그 일로 여러분은 이제 정말 가족 모두가 이렇게 모여서 경사로운 파티를 열고 길게는
여러분이 나아가 정말 이제는 계속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거다. 이런 전체의 흐름인데요. 요약은 일단 그렇게 나왔고요. 디테일 볼 건데 근데 제가 우리 여러분은 지금 제가 어떤 말이 생각이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이 나요. 인간은 20살 때는 공작과 같고 30에는 사자가 되며 40살에는 낙타로 살고 50살에는 뱀의 지혜를 갖게 되며 60에는 개의 모습이 되고 70에는 원숭이가 되어 마지막 시간이 오면 다시 무로 돌아간다. 이 말이 왜 생각이 날까? 제 생각에는 우리 여러분이 나이가 좀 적은 분은 아니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꼭 나이를 떠나서라도 그냥 느낌이 정말 내가 진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다 이렇게 말할 만큼 앞서 고생의 세월이 엄청 기셨을 것 같습니다. 이 행맨이 그래요. 약간 딱 그렇게만 보진 않지만 뒤에 이어지는 카드들이 메이저 대운의 시작과 끝을 하나로 이어서 보여주는 그 그림도 있어서 여러분 카드는 제가 첫 카드를 잠시 스킵하고 이 가운데 4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4장. 그래서 인생의 큰 그림을 만약 이 22장의 메이저 카드로 본다면 내가 태어나서 정말 10년 주기가 아니라 특정된 주기가 없이 그냥 아주 어린 시절부터 쭉 계속 내가 나서부터 계속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좀 외롭게 고단하게 파란만장한 삶을 지나오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하지만 내가 인생을 탓하고 운명을 탓하기보다는 늘 말 그대로 그저 그냥 이렇게 매달린 마음으로 버틴 세월.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까 싶지만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뭔가 버틴 세월, 뭔가 그 벗어날 수 없는 나의 어떤 삶의 굴레, 막 이런 것에서 이제 나는 무엇도 탓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진정한 포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다른 사람의 인생과 차별화하고 가치 있는 나와 내 운명을 발견했다. 이런 느낌, 그런 깨달음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 너무 묵직한가요? 그죠? 하여간 그렇게 너무 깊숙이 막 정말 인생까지 가지 않아도 이 자체가 뭔가 오래 내가 공들인 일이나 학업, 작품일 수도 있죠. 근데 그 고단했던 여정을 내가 기꺼이 감수하고 받아들였던 처연함과 정말 강인한 그 내적 힘이 분명 느껴진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3장의 메이저 카드로 그런 여러분에게 이제야 드디어 기어코 정말 기필코 여기 보시면 0번에서 21번 더 월드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이게 말하는 거는 정말 이제 끝끝내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답게 내 빛을 완성할 때가 왔다. 내 가치를 완성할 때가 왔다. 평생을 숨겨온 꿈이 기지개를 켜고 그 화려한 날개를 펼칠 거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정말 이게 모충의 세월이라면 나비가 버텨온 어떤 모충의 세월이라면 이거는 날개를 편 상황인 거죠. 그 시절이 왔다. 날아다닐 시절이 왔다는 거예요. 이 고단하고 지난한 세월의 인내가 있었기에 그 완성의 달콤함이 누구보다 강렬하게 느껴지실 거라고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은 제가 봤을 때 앞에서 이 삶을 지나오시면서 정말 그 여정 안에서 내가 달콤함을 느껴본 적이 언제였던가 거의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 인생이 초콜릿 같다, 달콤 쌉싸름하다 하지만 여러분은 계속 계속 입이 썼던 그런 느낌. 그래서 더 달콤할 거라는 거죠. 갑자기 달디단 사탕을 입에 문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을 일이. 아래 페이지 완즈를 보면 여기 지금 페이지 완즈가 나왔는데요. 행맨 아래에 여러분의 어떤 변화에 이게 나왔는데 이걸 보면 여러분이 조금 어색해하는 그런 게 저는 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새로운 시작에 서게 됐는데 어떤 앞에 어느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새로운 시작에 서게 됐는데 그게 좀 남들에게 혹은 주변 가족이나 내 친구들 가까운 친척, 지인, 사람들에게 좀 부끄럽고 민망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처음에 나이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기도 한데 뭔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무언가. 그래서 내 나이를 떠나서 봐도 나는 너무 좋긴 하지만 조금 멋쩍고
쑥스럽고 스스로 민망하다. 전혀 아니지만 그럴 필요 없는 일인데 여러분은 이제 느끼기에 그렇다. 그래서 살짝 내가 좀 어색하다. 이런 귀여운 감정 있죠. 그런 여러분이 좀 제가 느껴집니다. 이 페이지 완지에서. 뭔가 설레고 기분 좋은 시작은 분명 있는데요. 거기서 여러분이 약간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 자, 이제 진짜 다시 앞으로 가서 볼게요. 자, 이 시점에서 앞에 카드를 지금 보는 이유는 바로 이 시작, 이 페이지 완즈가 말하는 이 시작의 계기, 동기가 될 이벤트가 여기 지금 두 장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좋아. 여러분, 3컵의 텐펜타클이면 거의 이거는 뭐 정말 그야말로 판타스틱 그 자체죠. 너무 멋진 카드 조합이죠. 그림 그대로 보세요. 지금 3대가 모여 성배로 축하의 만찬을 나눌 자리가 있을 것이다. 그겁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일을 자축하는 자리인지까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뭔가 그동안 우리 여러분의 노고와 희생, 그 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결실을 축하하는, 그 열매의 수확을 축하하는 자리인 건 분명합니다. 정말 나의 오랜 소원, 이 오랜 소원이 이루어지는 오랜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일이라면 내가 오랜 시간 준비했던 무언가가 좋은 결과, 성과, 풍요로운 완성을 이룬 것에 대한 경축의 자리죠. 근데 여기서 비팅 카드를 볼게요. 야, 이게 정확해요. 이 비팅 카드가. 지금 이 비팅 카드가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건 컵이 10개예요. 여기 지금 3개 있고 10개의 펜타클이 있죠. 그런데 여기 컵이 10개로 넘어가는 그걸 보여주거든요. 여기 서 있다, 여러분이. 그러면 이 카드의 키워드는 원래 가족과 행복을 나누세요입니다. 바로 그 직전에 여러분이 서 계시다는 거예요. 이 경축의 자리 직전. 그러니 이 파티의 호스트와 게스트가 따로 있다기보다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정말 다 같이 모여서 기쁨을 나누고 서로를 축하하는 그런 자리 같거든요. 엘하즈가 그랬죠. 협동, 팀워크. 근데 이 일의 완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일의 완성에 있어서 나 하나의 노력이었다기보다는 가족이나 팀의 역할도 한몫을 했다. 근데 타인이 섞여 있기보다는 약간 여러분은 계속 가족이 강조되어 있어서 가족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예시로 내가 뭐 가장인데 좀 늦은 나이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왔다거나 계속, 근데 어느 꿈에 혹은 어떤 꿈에 매진을 해왔다면 나머지 가족들이 뭔가 그 생계 부담을 나누어야 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합격을 하신 거죠.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족 혹은 주변 사람들의 역할 분담, 짐을 나누는 어떤 역할 분담, 협력이 함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만일 그 여정에서 내가 뭔가 그들의 희생이 미안해서 여러분의 꿈을 포기하거나 하시면 안 된다는 게 이 엘하즈의 메시지이기도 했죠. 왜냐면 그랬잖아요. 그죠? 자신의 것을 고수해야 된다. 어느 협동 안에서도 여러분의 것을 지켜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결과가 이렇게 눈부실 거면은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포기는 안 하실 거예요. 근데 하실 리가 없어요. 이 전개라면. 분명히 여러분은 완성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꿈을. 자, 이러한 어떤 가족들과 어느 경사로운 화합의 자리가 있고 그 기쁨 속에 여러분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너무 신나고 행복한,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운명이 준비한 새로운 시작에 다시 서면서 운명이 준비한 새로운 이 여정, 그 성문이 열리고 그 시작에 여러분이 그 서막에 서시면서 뒤로 세븐컵과 아래 나이트 소드가 말하는 거, 인생의 모든 부분, 모든 면에서 가볍고 자유로워질 걸 암시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여러분이 아직까지 한 번도 내가 정말 일하고 공부하고 뭐 하느라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떠나서 정말 꿈꿀 수조차 없었던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해가고 또 오로지 내 삶에 몰입하면서 동시에 과거 나의 어떤 이 어려웠던 시간과 그 경험 속에 약간 연륜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묶이고 매달려 있는 나보다 좀 어린 사람들, 내 어떤 아랫사람들, 누군가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여러분을 보여줍니다. 이 흐름 안에서 결국에는 더 나아가 이렇게 될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또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빠른 전개로 이루어질 것도 말을 하고 있어서 예시에서처럼 내가 좀 여러분이
이런 어떤 성장 자체가, 이거는 성장 자체가 여러분이 굉장히 빠를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 완즈로 내가 시작을 했지만 좀 늦었다고 생각하는, 혹은 뭐 어쨌든 좀 안 해봤던 어떤 상황, 뭐 어떤 그런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어느 시작, 그래서 내가 좀 어색할지 몰라도 오래 지체해 왔던 만큼 그 누구보다 빠르고 월등히 성장에 치고 나아가실 거라는 그런 암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시작했지만 빨리 도착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토끼를 이긴 거북이 같다, 약간 그런 느낌. 여러분 그 갑자기 영화 그 인턴도 생각나네요. 로버트 드니로 나오는 그 배우가 젊은 이제 성공신화 CEO 앤 해서웨이의 쇼핑몰에 70세의 인턴으로 채용되면서 성장하는 그런 영화인데, 그 스토리 자체보다 어떤 그 인물, 그런 캐릭터, 그런 어떤 풍부한 어느 경험과 오랜 노력이 좀 늦은 시작이라고 해도 누구보다 멋지게 새로움을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과 지혜를 주는 그런 여러분의 성장과 다 있어서 제가 그 영화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 캐릭터가 나이를 떠나서 이건 내적 성장과 이 어떤 내가 젊은 날 혹은 내가 과거, 지난 날 힘들었던 그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가서 이 끈을 풀어주려는 그런 모습이 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해 나아가시고 여러분이 소원을 이루고 뭔가 완성을 하시면서 이제는 여러분이 이런 여유를, 어떤 삶과 어떤 내 정신적인 성장, 정서적인 모든 면에서 여러분이 이제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들을 돌아보고 내가 이들을 도와주고 이 끈을 잘라주려고, 이 발목을 묶고 있는 이걸 끊어주려고 칼을 들고 막 전속력으로 다가가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자, 끝으로 물리학자 바딤 질란드의 트랜서핑 타로 카드 메시지 전해드리고요. 리딩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게 참 여기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일이 곧 있을 거예요. 뭔가 여기 직전에 계십니다. 경사로운 자리. 자, 그러면 지금 마음의 마법사 운명을 조종하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메시지는 목표가 현실로 실현되는 전이는 미묘하여 잘 감지되지 않지만 분명히 일어난다. 마음이 실컷 의심하게 내버려 두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목표의 슬라이드를 부지런히 상영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야간 비행과도 비슷하다. 날아가는 느낌은 안 나지만 엔진이 돌고 있으니 실은 날아가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운명에 대한 의도의 조종간을 내려놓지만 않는다면 당신의 비행기는 당신을 반드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이다. 모든 것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해달라고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메시지 너무 멋집니다. 어쨌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해오신 분 같고, 여러분의 이 고단한 여정을 정말 이제야 내 인생이 날개를 펴는구나, 내 빛을 내는구나, 꽃을 피우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만한 아주 정말 큰 운명적인 변화의 흐름에 여러분이 이미 올라타 계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전개로 현실에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성장이 나타날지 저도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네,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말름이 성장합니다. 그 성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